다음에는 이제 재난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까 저 단계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안전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예방 단계에 들어가 있는 중요 업무지만은 사실은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계획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국가 재난관리와 관련되는 전반적인 계획이 이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계획이 5년마다 국가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있고, 이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중앙부처들은 1년 단위로 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들은 1년 단위로 지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 안전관리 계획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게 되면은, 기본계획에서는 재난에 관한 대책, 여기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대책 이거 다 들어가죠. 또 그 다음에 재난뿐만이 아니고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시설 범죄,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안전에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련되는 대책도 다 포함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이제 한마디 하고 넘어간다면은, 재난관리 쪽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것을 강화를 시켜가지고 재난관리는 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에 부처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또 개별법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의 그 안전관리, 총괄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분야별로 계속 지금 그런 수준도 차이가 나고 있고 사고도 생기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속에서는 이런 그 안전관리 문제를 제대로 총괄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안전관리에 관련되는 법률만 따로 떼어가지고서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속칭 이제 소위 국민안전기본법이라고 하는 안전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총괄하고자 하는,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안전관리할 때고 안전관리기본법, 안전기본법과 재난관리기본법으로 해가지고 안전과 재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이 지자체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시켜야 될 사항에 보면은 재난안전관리, 재난관리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하고 재난별 대응 시의 관계기관과 상호협력, 대응을 할 때 어떤 기관에 어떤 기관과 뭘 협력할 것인가 하는 사항도 이 계획 속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안전관리 계획은 예방을 하기 위한 계획만이 아니라 재난관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이제 5년 동안 적용되는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인데, 전체적인 내용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중에 피해 유형별로 재난안전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상황 중에서 피해 유형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풍수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났을 때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각 여기 관련 기관들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이게 행정안전부가 있죠. 여기 국토부가 있고 소방청도 있고 여러 개 기관들이 다 만나야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안전부 것만 따로 떼서 보게 되면 예방 단계에서는 위험지구 체계적 관리, 그 다음에 취약시설 점검, 대비 단계에서는 주민 대피 매뉴얼하고 대피를 위한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이제 사전 대비 강화하고 자율방제 능력 강화, 대응 단계에서는 예경부 지역, 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 운영,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 대응 체계 강화하고 보고 횟수를 늘리고, 복구는 신속하게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위해 가지고서 복구 계획하고 보상을 위한 보험금 관리. 그래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 해당 부처가 해야 될 그런 중요 사항들이 여기 다 언급이 됐고,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매년 안전관리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서 지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또 위기관리 매뉴얼,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전관리 계획,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돌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기관리 기본지침. 자, 어쨌든 지금 이 법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유형의 재난이든지 간에 재난이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은 모든 유형에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재난을 대응할 것인가, 이건 대응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법에다가 조항에 넣어놨어요. 이거를 기능별 재난 대응 활동이라고 하고, 흔히들 이것을 재난 대응 공통 필수 13개 기능 내지는 13개 협업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된 건데,
13개입니다. 사실은 이 13개 협업 기능을 설계를 할 때도 이것은 미국에 있는 NRF, National Response Framework이죠. 거기에서는 15개도 있던 거를 우리나라의 체계에 맞춰가지고 13개로 이걸 갖다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만 제대로 각 어떤 유형이라도 이런 기능들만 제대로 되면은 유형에 관계없이 제너럴이 체계적으로 되면 되겠다. 상황 관리가 되고 생활안전점, 통신, 그다음 시설 피해 응급 복구, 자원 교통, 의료 방역, 뒤에 가가지고서 사회 질서 유지, 수색 구조 구급, 수습 홍보 이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재난이 났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민 대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 대피는 말이죠. 여기에서의 유형별 재난 대응 활동에서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중요하니까. 이건 본 조항 속에 6개 조항에 걸쳐가지고 주민 대피에 대한 사항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대피 명령이라든지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여기에 조항 6개 조항에 걸쳐가지고 주민 대피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13개 협업기능이라는 것이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위기관리 매뉴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뉴얼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매뉴얼에 따라가지고서 여기 시나리오를 짜고 훈련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매뉴얼에는 대피라고 하는 놈이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서 대피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제 재난이 났을 때 인명피해가 크게 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근래 몇 년간에 제가 가장 훈련을 하면서는 주민 대피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특히 주민 대피를 이 사회질서 유지 기능 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대피 훈련을 갖다가 시키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제대로 이것이 이제 연계가 안 돼가지고 주민 대피에서는 좀 문제가 남아있는 편입니다. 미국에서는 사회질서 유지 기능 속에 대피가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게 사회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게 경찰입니다. 근데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업되어 있는 자치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자연스럽게 사회질서 유지를 하면서 대피 업무를 맡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경찰과 소방이 긴급 구조하고 질서 유지지만 대피에 대한 이런 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또 지자체는 지자체의 능력 가지고서 대피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대피 문제 때문에 피해가 크게 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가지고 이거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 대피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피해가 심하게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로서 여기에 원래 지금 이제 요 대응하고 복구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개의 기능들이 있는데 그건 최근에 정비된 거고 과거에서는 이제 수송 전달 체계부터 해가지고 뭐 장기 복구 외교까지 15개 기능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13개 협업 기능을 설계했다는 거죠. 원래 대통령 훈련 위기관리 기본 지침에서는 국가 위기인 경우를 가정을 해가지고 그런 위기 상황일 때 정부 각각 기관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것으로서 매뉴얼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전통적인 안보 분야가 있고 재난 분야가 있는데 재난 분야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분야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최상급 매뉴얼로서 표준 매뉴얼, 그 다음에 이제 실무 매뉴얼은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 실무 매뉴얼, 그 다음에 이것은 일선 기관에서 실제로 대응 행동을 해야 되는 일선 기관의 행동을 정하는 행동 매뉴얼이 있고 이것 이외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은 아니지만은 주요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뉴얼이 또 따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41쪽이 나와 있는데 자연재난 13종, 사회재난 28종 최근에 제일 마지막으로 제정된 매뉴얼이 환경보호와 주관기관에 되는 초미세먼지 재난. 저는 미세먼지로 됐다가 나중에 일반 미세먼지하고 황사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건 좀 빼고 초미세먼지가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으로 된 거죠. 그래서 사회재난 28종 해가지고 현재 41종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있고 표준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이 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의 모든 단계별 활동을 거쳐서 재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전부 다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정부 중요시설 사고, 도로 터널이라든지 또 황사 같은 경우, 위험물 사고 이런 것들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별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재난 상황을 발생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것은 위기관리 매뉴얼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났을 때 위기관리 매뉴얼에 준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주로 이제 예방 단계보다는 대비, 대응, 복구라고 하는 이런 단계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유형을 보게 되면 표준 매뉴얼의 유형이나 비슷합니다. 이게 19점 있어요. 총 41개하고 19점하고 해가지고서 60개 그런 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관리 매뉴얼은 뭐 이게 법에서만 법에서는 모든 그 유형별 재난 상황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매뉴얼은 그걸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지침 역할을 할 수 있겠고 상황 단계별로 지휘 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면서 훈련을 또 이것을 매뉴얼을 근거로 해가지고 훈련을 함으로써 대응 역량 강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매뉴얼 체계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표준 매뉴얼, 실무 매뉴얼, 행동 매뉴얼 그 전체적인 단계가 있으면서 기관 대응 수칙이라고 해가지고서 각각 단계별로 기관을 뭐 해야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게 있는데 원래 과거에 초창기에 매뉴얼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준 실무 행동 매뉴얼은 미국에서는 에머전시 오퍼레이션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EOP 비상 운영 계획에 해당되는 이런 그런 의미인데 실제로는 상황 단계별로 기관 조직에 있는 구성원이 나는 이 단계에서 무엇을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거는 계획 가지고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SOP가 필요합니다.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디어가 이 단계에서는 무슨 절차를 밟아서 어떤 행동을 해라. 이게 이제 표준 운영 절차죠. SOP라고 하는. 그게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교회돼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위기관리 매뉴얼 같은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관 대응 수칙 이게 이제 SOP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매뉴얼에 대해서 경보를 내리는 부분들, 그다음 위기관리를 하는 기본 방향, 체계하고 관리 기구들, 그 다음에 단계별로 활동을 뭐 해야 할 것이냐,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수본, 중대본 가동할 때 본부장은 뭐 해야 될 것이냐, 부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등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난관리 체계를 밝힌 것으로서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법까지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는 우리 코로나19의 경우는 국무총리가 이제 본부장을 맡고 있고 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고 있죠. 1차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고 그다음 여기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여기 붙어가지고 현장에 있는 지역수습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이건 이제 각 지자체별로서 있는 보건소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를 해가지고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현장에 코로나 대응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국민들한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또 여기에 있는 책임기관의 담당자들이 어떤 단계의 상황인가 여기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상황 관리를 해가지고 경보를 발령을 하는데 경보는 여기 관심주의 경계 심각 단계 기본적으로는 4단계인데 요거는 그 유형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력대란 같은 경우는 5단계 준비 단계가 있어가지고 워낙 빨리 상황이 변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국제 표준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백색, 청색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좀 유형이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그 유형 재난 상황은 그렇게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에서 어떤 기관들은 상황 관리하는 단계, 주무부서, 그 다음에 협업부서는 뭘 해야 될 것이며 하는 것들이 프로세스를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매뉴얼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개 협업기능 13개 있죠. 각 이 협업 기능을 주관하는 부서는 누구고 여기 협조하는 부서는 어떤 거고 유관기관이 어떤 기관이며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협업 기능이 명시가 되어 있고 관계기관 주요 업무가 되어 있어서 재난 유형별로 상황 단계별이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에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 필요한 것 주로 이제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가 되는데 행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정하는 게 행동 매뉴얼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매뉴얼에서 다중밀집시설 붕괴니까 이거는 마누얼조트 붕괴를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잡아놓은 건데요. 경주시는 뭘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제 시설안전공단은 뭘 할 것이며 단계별로 하는데 번호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번호가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도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무슨 부서들, 건축과들하고 돼 있는데 아까 번호가 붙어 있다는데 번호가 붙어 있는 게 바로
이게 13개 협업 기능, 저 앞에 있는 게 번호가 1번부터 13까지 쭉 나오고 13개 나갑니다. 제일 앞에 기능 1번부터 13까지 나가죠. 그 1번이라고 하는 그 재난 상황 관리 속에다가 조치를 해야 될 내용들이 몇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조치 목록이 있습니다. 이게 총 48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조치 목록 중에서 실제로 조치를 해야 될 내용들은 또 굉장히 여기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행동으로 되는 거죠.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이게 282개나 돼 있어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해서 행동 매뉴얼에서, 행동이 정해져 있고, 행동 내용이 정해져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한 개 한 개씩 전부 요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슨 수단을 가지고 뭘 하고 하는 게 다 정해져 있어서, 행동 매뉴얼의 세부 행동 요령까지 하게 되면은 어떤 유형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 사항들이 여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재난 현장에 대응하는 절차인데, 여기 이제 재난 현장이고, 현장에서는 지금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 지휘소, 여기 이제 파이어 라인이 1차 라인이 쳐집니다. 그럼 이제 2차에 포리스 라인이 쳐지면서 이 포리스 라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여기에서 현장 지원 기능, 긴급구조 지원 기능들이 들어가가지고 통합현장지원본부와 13개 협업 기능들이 현장에서 긴급구조를 하고 긴급구조 노선도 마무리된 다음에는 통합지원본부가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면서 수습을 하는 이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지자체에서의 지대본들, 기초지대본, 광역지대본들은 현장에서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여기에서 인근 지자체라든지 상급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수집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또 유형에 따라서 틀려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뭐 풍수해다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대응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큰 현장이 발생했다, 지진이다,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제 이게 기초지자체에서 현장에다 통합지원본부를 세우고서 우선은 이제 소방에서 긴급구조 통제단, 소방서장이 통제단장이 되죠. 그래서 인명구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인명구조한테 지원을 해주고, 인명구조가 되게 되면 이제 빨리 수습을 하는, 복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복구 과정에서는 광역지자체가 도와주고 아주 큰 현장,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여기 광역수습본부에서 중앙수습지원단이 나와가지고 여기 수습을 하는. 중앙수습지원단이 가동이 된 거는 우리 포항지진 때, 그 다음에 이제 가축 전염병 때 지금 가동해가지고 큰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협업기관들이 협업해야 되는 기구들. 요거는 유형별로 이것은 중앙부처가 본부를 차려가지고서 현장 대응한 것을 지금 코로나19 대응하는 거 보면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이 돼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고 행정안전부장은 차장이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연계를 해서 현장에 대응을 합니다. 지역사고수습본부는 보건소가 되고 이제 지자체들이 중대본과 수습본부의 것을 지휘를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대응을 하는. 인명구조는 이제 소방에서 인명구조를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의 통합지원본부 지휘체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능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있는 님스 안에 ICS라고 인시던트 커맨드 시스템, 사고 지휘 체계라고 하는 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요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계획하고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하고 보면은 사실은 미국 이 앞에서 님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제일 상위에서 들어가 있고, 재난 대응과 관련돼서는 NRF,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가지고는 에머전시 오퍼레이션 플랜 이건데, 우리는 여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계획에서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매뉴얼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매뉴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 관계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아까 했죠? EOP, 매뉴얼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들도 매뉴얼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매뉴얼이라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시스템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동안 많은 재난사고를 당하면서 우리는 이 매뉴얼을 유형별로 준비를 해놓고 이것을 가지고서 훈련을 하고 실제 대응 역량을 강화를 해놓은 것이 지금 뭐 일단 재난 예방에 실패를 해가지고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대응을 해서 피해를 줄이고 수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상당한 효과가 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런 평가도 한번 내려봅니다. 그 미국의 지금 그 시스템인데 연방정부, 이건 주정부, 여기 이제 로컬 정부, 이건 카운티죠, 시티 카운티. 그래서 여기서 현장에 사고 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카운티가 로컬, 이제 시티 카운티에서 가지고 있는 협력을 받아가지고 현장 지원을 들어가는데 모자라면은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협업 체계를 갖추고 지원해 주는데 스테이트에서도 모자라면 연방 정부가 여기서 보통 피마가 이제 활동을 합니다. 피마가 전체 공격별로 한 5개 정도가 지역 사무소가 있어가지고 피마를 통해서 연방 정부의 자원을 주호를 통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로컬에 있는 시티 카운티에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우리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점이 있죠.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 요거는 통합지원본부 그렇게 보면 비슷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님스 체계 속에서 ICS라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현장 지휘 체계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통합지원본부가 생기면은 부단체장이 이제 현장 통합지원본부장이 되면서 여기서는 상황 관리하고 현장에 대응하고 자원 지원하고 대응 지원인데 통합지원본부하고는 지자체에 있는 상황실에 있는 13개 협업기능 담당자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자원을 갖다가 현장에 보내가지고 현장에서 현장 대응을 하게끔 하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 갖춰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법이 있고 계획도 있고 매뉴얼도 있습니다만 그냥 만들어 놨다 되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가 재난 상황을 가정에서 훈련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훈련하기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재난 대비 훈련. 훈련은 아까 대비 단계에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대비 단계에서 하는 훈련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항공 훈련이 가장 큰 그런 훈련인데 이 훈련은 재난관리 시스템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매뉴얼을 점검하고 결국 재난관리 체계를 개선해서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난 대비 훈련은 여기 안전항공 훈련이 제일 큰 거죠. 매년 하는. 원래 이제 9월 달로 코로나19 때문에 보통 매년 5월 달에 했었는데 9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것 이외에다가 이제 유형별로 이제 매년 기관별로 하는 연중하는 그런 상시 훈련이 있고 요거 이외에도 지금 하나 실시되고 있는 게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 안전항공 훈련이 있습니다. 재난 대응 훈련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특히 이제 취약계층 어린이들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서 지금 훈련을 하는 데다 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어쨌든 훈련에 대한 실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개선을 해가지고 각 훈련 기관들에 대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단계별로 처음에 이제 훈련 기획팀을 훈련하는 기관들 얘기입니다. 기획팀 구성해가지고 기본 계획 수립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됩니다. 매뉴얼에 근거를 해가지고 재난 유형을 결정하고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13개 협업기능은 누가 담당하고 누가 이걸 맡았으면 좋을 것인가를 이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평가단과 자체평가단에서는 현장 평가를 해가지고 훈련에 대해서 지금 잘한 점, 부족한 점 이걸 갖다가 체크를 해가지고 평가에서 점수 매기고 우수한테는 포상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어가지고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이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그걸 갖다가 개선하는 데다가 주목적으로 두고 있는 게 안전항공 훈련이고 평가 지표인데 이것도 계획 단계, 설계 단계, 훈련 실시 단계, 그다음에 평가 완료 단계, PDCA 요 단계에 맞춰가지고 훈련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작년도에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선거 때문에 연기가 되어가지고 10월 말 11월에 거쳐가지고서 이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마무리를 짓고 금년 초에 이제 평가를 하고 금년도 훈련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전부 지금 딜레이가 됐어요. 지금 이건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걸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선은 훈련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2018년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기관들이 훈련에 참여를 합니다. 총 630자. 지금 이제 19년도에는 700개가 넘었었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의 그것을 대비 훈련을 해가지고 또 잘못된 데는 시범 훈련도 하고 본원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안전항공 훈련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그 훈련이다 보니까
공무원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실제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피해가 입는 건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재난이 난 경우를 가정한다면 시민들도 훈련에 참여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시민을 의무적으로 다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훈련에 참여하는 그 시설물 기관들이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시민들도 참여해가지고 하는 대피 훈련을 하게 되면 여기서 가점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이 대피 훈련에 굉장히 요즘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평가는 이제 이게 중앙평가단에서 중앙평가, 중앙부처하고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평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서 시군구와 중앙부처 산하기관, 시군구 산하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2018년도에 대한 훈련을 종합해 본다면은 새로운 그 안전항공 훈련 기술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ICT 기술들이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말이죠, 또 지휘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 평가 집회 평가당 운영하고 앞으로 이제 훈련 평가를 개선해가지고서 이 훈련이 실제로 재난 역량 강화하는데 효과를 더 볼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5월 달에 ANC라고 해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 매년 됩니다만 올해도 5월 달에 열릴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건 완전히 지금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에 할 때 그 세션 중에서 이런 재미난 세션이 하나 개설이 됐습니다. 재난 대응의 전설입니다. 레전드 디제스터 리스폰스 이렇게 합니다. 재난 대응 전설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은 이 양반입니다. 이게. 크레이그 퓨게이트라고 하는 양반인데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에 미국 피마 청장을 했던 양반이고 플로리다 소방관에서부터 해서 소방서장에서 피마 청장까지 된 사람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방청장입니다. 저하고도 친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재난 대응에 대해서도 자문을 많이 해주기로 하고 금감독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이 양반 만나가지고서 저녁 먹으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했던 안전항공 훈련에 대해서 오랫동안 평가단 단장을 하면서 소개를 했더니만 당장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한국에서 하는 훈련은 재난대응 훈련이 아닙니다. 깜짝 놀랐죠.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래. 왜 그런 소리를 하냐 했더니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나가지고서 그 나파밸리 쪽에 불 많이 나서 피해가 엄청 크게 났죠. 이게 산불인 자기는 산불로만 생각하고 산불로만 대응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만 산불이 나니까 도로가 다 끊겨버리고 교통이 끊겨버리고 전력이 다 끊어져 버리고 이거는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문제지 산불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서 산림청이 헬기 띄우고 소방청에 가서 불 끄는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나리오 짜가지고서 그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말이죠. 이거는 보통 비상훈련적이고 이거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재난대응 훈련으로서는 그건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재난대응 훈련은 정부만 훈련 가지고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지역사회가 전부 다 협력을 해가지고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이 재난대응에 투입되지 않으면 복구에 투입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요즘 그 재난관리 정책의 가장 큰 이슈가 All Hazard Approach입니다.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해 가지고서 총체적인 그러한 그 협업관계, 민관 협력을 통해 가지고서 이걸 갖다 실행을 시킨다. 2003년도에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설계를 할 때 관주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 현장 중심의 민간 협력 체계라고 제가 처음에 그걸 갖다가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 놨지만은 아직도 지금 현장에서의 민간 협력 체계가 지금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퓨게 청장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시범적으로 정하고 우리가 올 해저드 어프로치, 홀 커뮤니티 어프로치라고 해요. 지역사회 전체가 이걸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좀 연기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어쨌든 재난은 굉장히 큰 범위로 나오고 또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급하게 그 자원 필요한 지원들 투입되어야 될 자원들이 있습니다. 장비, 인원들, 물자들. 그런데 재난 상황이 터지게 되면은 이게 정부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정보 전달 체계가 거의 다 마비가 됩니다.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 때
제대로 지금 그 상황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통신수단이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제때 구조와 구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응급 복구를 하지 못해가지고 피해가 심하게 됐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염두에 둬가지고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몇 개 국가에서 미국, 영국,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재난사고 터졌을 경우에 통신망을 이용하는데 우리는 과거에 011 주파수를 반납받아가지고 20MHz 밴드를 빼서 지금 이제 PSLT라고 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이것을 갖다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미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성공을 했죠. 지금 전국으로 다 이것을 통신망을 연결해가지고 이제는 전국 현장에 어디에서 상황이 나더라도 이 PSLT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서 리얼타임으로 또 현장에 있는 영상과 그다음에 상황이 파악이 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전국에서 동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은 재난 대응 체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체계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미국, 영국이 먼저 출발했습니다만 거기 지금 중단된 상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것을 갖다가 완성을 해가지고 재난관리 체계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지금 기초로 주목되고 또 동남아 쪽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안전문화 민간협력은 앞에서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국민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2004년도에 아시아 쓰나미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통계가 안 잡히니까 하루에 30만 명 죽었다는데 정확히 이제 26만 명 좀 잘못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인데요. 클린턴 대통령이 면담하고 있습니다. 그날 크리스마스 연휴이기 때문에 여기 가족들하고 여기에 연휴로 피서를 추우니까 말이죠. 따뜻한 데로 와서 휴가를 왔어요. 그런데 얘가 바닷가에 놀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바닷물이 막 빠지면서 그 물이 물고기가 부터 뜹니다.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서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게 큰 쓰나미가 오는 징조이기 때문에 빨리 높은 데로 대피해야 된다. 얘 엄마가 호텔 집에 있는데 얘기를 해가지고서 방송을 합니다. 쓰나미 징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뒷산으로 대피하라. 사실 여기 현장에 이게 다 좋은 사람들인데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났는데 얘 활동으로 고동력에 있는 거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희생을 안 당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런 그런 그 초등학교 학생이지만 학교에서 배운 그 안전의식 또 부모가 그 말을 들어가지고 실제로 대피에 옮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우리가 참 선진국에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도로 가지고 있구나. 참 깊이 한번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에서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났죠. 아주 대도시에 직접 가까운 장소에서 지진이 났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매몰됐어요. 근데 이제 그 매몰됐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증언을 모아봤는데 이렇게 했어요. 지진문에서 깔렸습니다. 살긴 틀렸다고 그러는데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막 불러들여요. 소리 지르니까 그 사람들이 끄집어내는데 이게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어지고 교량이 끊어지면 긴급 구조대가 출동을 못합니다. 전주 하나만 넘어져도 차가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긴급 구조 인력이 전 그 넓은 지역에다가 다 배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손을 못 쓰는데 평상시에 이제 지진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요. 지진이 무너지게 되면 다 평지로 나옵니다. 대피를 합니다. 근데 이 집은 분명히 사람이 사는데 불구하고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집이 무너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보면 여기 깔렸구나. 부릅니다. 속에 소리 들려요. 동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끄집어내준 건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제 재난이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시민들도 스스로 돕고 자기 스스로 이제 해야 되고 물론 긴급 구조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역량을 강화시켜 가지고서 효율적으로 구출하고 이렇게 할 그 역량도 강화시켜야 되지만 이런 민간의 활동도 앞으로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본다면은 안전관리 분야는 전체적으로 조금 좀 이것은 어떤 형태인지 간에 많은 좀 개선이 따라야 되겠다. 그다음 이제 재난관리에서 재난을 관리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조금 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피를 한다든지 또 매뉴얼이 아직 좀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유형별로 나눠진 게 복합됐을 때 매뉴얼이 작동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하고 기관별로 협업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지금 이제 효율적으로 이걸 개선해가지고 정말 명실상부하게 우리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또 자랑할 수 있는 만큼의 나라로 지금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과제인데 오늘 제 특강을 들은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학부의 수강생들이 강의를 듣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또 이런 이론과 또 실제를 발전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로 발전하는데 많은 그런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하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